안녕하세요. 저 디라이트 장정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인 설립과 동업 관계에 대해서 제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은 강의 후에 받은 질문들 모아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을 전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만 골라보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결이 다른 질문들은 아니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다 보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준비한 것들 처음부터 하나씩 넘겨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은 동업 관계에 있어 지분 실적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먼저 이제 지분이나 실적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 동업을 하시게 되면 먼저 처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나중에 지분을 너한테 몇 프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시기도 하고, 계속 그 지분율이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들은 지분율과 대표님이 말한 지분율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두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한 것과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이제 롤이 좀 달라져서 지분율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분은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에 아무래도 명확하게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되니까 그 단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서로 세팅을 하고 가는 것이 상호 간의 갈등도 좀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얻을 수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분쟁 사례나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경우를 만나보면 좀 그런 거 제가 상담을 하기에는 그 시점이 좀 적절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발생해야 이것이 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각 동업자가 명확한 롤을 이제 기여를 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실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이제 주주관 계약이나 동업 계약을 할 때 서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해두고 실적에 대해서도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할지 논의를 미리 해두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미리 많은 부분을 정해두시면 아무래도 추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있어서나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랐던 부분에서 오는 갈등은 줄일 수 있지만 또 유연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실적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보다는 이제 지분 세팅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창업자 중 1인의 역할이 애매해졌을 때 지분 회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주주들 간에 아무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계약도 체결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다면 그 중에 한 분의 역할이 애매해졌다고 해도 지분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거나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서로 롤을 미리 정해둔다거나 아니면 지분율을 정확히 정해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향후 이런 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당사자는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나가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두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계약을 미리 체결을 해둔다면 이제 계약에 의거해서 지금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지분을 넘기고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계약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다분히 지분을 나누어 갖기만 한 상태라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제 동업을 하시면서 초반에 법인을 설립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지분을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간의 권리 의무를 이제 함께 세팅을 하고 우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에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두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법무법인에 와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당사자 간에 뭐 이미 합의된 바가 명백하다면 당사자 간에서도 계약서는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요즘은 주주간 계약을 설립 요청하시면서 함께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분쟁이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설립 단계에서 미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볼까요? 다음 질문은 향후 투자 유치 시에 대표의 지분도 중요한 변수라고 들었습니다. 동업이라면 지분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한 명에게 몰아줄 경우 지분이 없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취해야 하나요? 우선 이제 지분율을 정할 때 후속 투자를 고려하실 수밖에 없을 테고, 사실 요즘 이제 스타트업 시작하실 때는 투자 받는 거를 예견하고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뭐 설립을 해두셨다가 투자를 받으시기 전에 지분 관계를 정리하시기도 하지만 설립부터 이미 이제 후속 투자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분율 세팅을 미리 해두고 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회사의 지배 구조상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뭔가 논의를 오래 해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투자자와 이미 대표이사가 협의해 둔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결정이 쉽게 내려지는 상황이라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이제 동일한 수익성을 가진 회사인데 한 곳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대표자와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면 회사가 그대로 나아가는 반면에 다른 회사는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본인의 의도대로 하기 힘들고, 그리고 다른 이제 많은 이사들이나 뭐 주주들과 협의를 오랫동안 거쳐야 한다면 이제 초기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서 본다면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가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표님과 협의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그 대표가 이 회사를 개런티 해주기를 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대표님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는 것이 더 좀 안정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제 그와 같이 지분율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창업자들 간에 동등한 비율로 지분율을 가지고 가시면서도 투자를 받으시기도 하고, 뭐 이거는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통상 많은 회사들이 대표이사님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100%를 갖게 된다면 지분이 없는 동업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위가 불안하실 수 있죠.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건 사실 뭐 주식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업자 간에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뭔가 다른 변수를 고려해서 대표님께 지분을 몰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명의신탁을 고려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한테는 대표이사가 100%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창업자들이 나누어 갖는, 실질적으로는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서로 간에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나 계약서에 진술과 보장이 이제 지분 구조가 다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분쟁이 생길 우려,
그리고 이제 세금으로서도 명의 신탁해두는 거는 증여로 의제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시면 또 뭐 추후에 뭔가 뭐 IPO를 하게 된다거나 해서 이익을 실현하셨을 때 그 이익을 이제 분배하기로 약정을 미리 해두신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당장 사실은 지분을 준다는 게 스타트업이 지금 당장 주기 어려우니 우리 회사를 같이 경영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면 그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높아질 테니까 우리 다 함께 수익을 나눠 가집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클 텐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베네핏을 주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고려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비상장 상법이 적용되는 법인 같은 경우는 10%까지 부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범위에서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 좀 다양한 방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모든 방법은 그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고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세팅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코파운더 간 지분 설계 시 지분율 대비 투자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지분 설계 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코파운더 간 지분 설계 시 지분율 대비 투자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법인 설립 단계라면 이제 법인 설립 시에는 갖고 계시는 지분만큼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법에서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설립을 하고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납입한 계좌 잔고증명서를 그러니까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로 이걸 증명을 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납입을 누군가라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텐데 이제 질문의 취지는 이걸 이제 코파운더님이 직접 내셔야 하는 건지 뭐 그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표이사님이 다 내어주면서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도 사실 없진 않아서 뭐 누군가라도 그 사람 명의로 갖게 되는 그러니까 배정된 지분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그거를 꼭 그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겠지만 뭐 그분들 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서 누군가가 뭐 증여를 하거나 뭐 빌려주거나 해서 내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분 설계 시에 갖춰야 하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설립 단계다라고 한다면 이제 법인 설립 시에는 등기를 하시게 될 텐데 등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챙겨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개 이제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간 계약이 들어간다면 이제 주주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시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간 계약서 같은 경우는 뭐 등기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서류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더 간에 서로 약정을 하고 그걸 나눠 가지시는 거다라는 의미로 계약서가 별도로 체결되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동업하는 인원들이 각자 다른 나라에 있고 나중에 각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 있으면 법인을 국가마다 설립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해외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될 때 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법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해외 법인의 대표자를 두거나 아니면 그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법령상은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정도라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는 당연히 있을 텐데 이제 그 각
여러 국가에서 하는 지금 질문에 따르면 각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그 법인의 사업이나 영업 활동을 하게 되어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킬 예정이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법인을 설립하시는 편이에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제 그 나라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법령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현지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이제 법인이 따로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신뢰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의는 지분 희석 과정이 궁금합니다. 가령 페이스북에서 세브린이 34%에서 0.03%가 된 과정과 같은 사례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럼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영화에서 보면 이제 세브린이 지분율이 34%에서 0.03%가 되는데요. 이 과정이 아마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세브린에게 너에게 지분을 좀 더 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후속 투자자들이 오면 그 투자자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세브린이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지분을 더 주니까 신나게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약서 그 조항에 따라서 후속해서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세브린의 지분이 이제 후속 투자자에게 넘어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세브린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을 후속 투자자에게 넘기게 되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본인의 의사표시는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결과가 되어서 다른 파운더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분율만 저렇게 아주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텐데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의 지분율만 낮아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아무래도 처음 세팅을 할 때 이제 대표이사님 외의 파운더들의 지분율이 아주 높지는 않다 보니까 후속해서 계속 투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분율이 이제 기존에 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계속 희석되면서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설립한 회사가 있었다고 치면 20만 원, 2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되었을 때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자본금이 10만 원만큼 늘어나서 110만 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나의 지분 비율은 100분의 20이던 것이 110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분율이 이제 후속 투자가 들어오면 계속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회사가 성장해서 이제 계속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받으시다 보면 밸류에이션을 맞추려고 구주를 좀 일부 섞어서 매각하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주식을 또 코파운더 분들이 일부 내다 파시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수익을 일부 실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는 와중에 나의 지분을 내다 팔면 지분율은 그만큼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지분이 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1인 창업 이후에 핵심 인물이 합류했을 때 지분을 혼자 가지는 것과 나누는 것 중 어떤 경우에 더 이득이 많은가요? 만약 나누는 게 좋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이상적인가요? 네. 1인이 창업하고 핵심 인물이 이후에 합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 설립하실 때처럼 설립 단계에서 처음에 같이 들어가시는 거에 비해서는 지분율을 아주 많이 떼어드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10% 내외만 해도 굉장히 높은 지분율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인물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많은 지분율을 요구하면 사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 투자가 곤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핵심 인물에게 지분만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다양한 베네핏을 주면서 또 합류하자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분을 대표님이 100% 처음에는 100% 가지고 있으시기도 한데, 뭐 핵심 인물이나 좀 초반부터 같이 했던 직원분들에는 나눠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누기도 하는데, 그걸 나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분율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님이 이 회사를 충분히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을 만큼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더 일반적인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기준들을 다 그대로 이 경우에도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이 이상적인가요는 사실 회사마다 굉장히 다른 거고, 앞에서도 설립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분율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낮은 비율로 나누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 인물이 너무 중요하고 그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밸류가 정말 말도 못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더 파워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말씀드린 걸 가이드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살펴보면, 사업에서는 지분 1%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70대 30, 60대 40 같이 지분의 드라마틱한 차이를 두고 의사결정자가 명확한 것을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51대 49 지분 분배는 후에 동업자 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힘든 구조인가요? 네, 1%만 이제 다르게 가지고 가시는 경우에 한 분이 과반 이상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 법인을 설립하셨을 때는 생각하신 것처럼 운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해서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스톡옵션이 행사가 돼서 뭔가 전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난다거나 하면 이 지분율은 변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49를 가지신 분이 새로운 투자자와 결이 같으실 수도 있는 거고, 직원분과 더 친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대표 이사님이라거나 과반의 지분을 가졌던 최대 주주분이 그 기존에 누렸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는 거여서 51대 49로 나눠서 가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후의 지분 변화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 분이 계속 투자자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겠어 라고 하는 취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60% 이상 혹은 70% 이상 가지는 경우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스타트업이 외국 기업과 합자회사 설립도 가능한지요? 합자회사 설립 시 고려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이게 합자회사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합작회사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회사 설명에 대한 질문이 따로 있으셨던 것 같아서 본 질의는 이제 조인트 벤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주신 질문이라고 선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이 외국 기업과 합작해서 회사를 설립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이제 국내 개인 간의 동업도 처음에는 마음이 잘 맞다가도 어려운 것이니까 외국 기업과 사실상 이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거는 거의 동업을 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추후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 고려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이제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럼 이사 선임권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새로운 투자자를 받을 것이냐, 혹은 이제 뭐 돈을 빌려서 혹은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분율 자체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결정의 밸런스를 맞춰 놓은 것들이 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미리 좀 협의를 하시는 편이고, 지분 양도는 당연히 이제 제한을 좀 걸어 두시는 경우들이 많고,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상호 간에 뭐 우선 매수권을 준다거나 뭐 우선 매도권을 공동 매도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좀 권리들을 미리 고려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설립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의로 결정을 해두시면 추후에 조금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스타트업이 외국 기업과 합작해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서 자체도 구경으로 작성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유한회사, 무한책임회사 등 다른 법인 개념은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와 함께 다른 법인 형태들 간의 장단점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좀 상법상 정하고 있는 회사 유형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라도 알게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질의를 골랐고요. 일단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5가지 회사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90% 이상, 95%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설립되는 법인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외국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뭔가 모회사와의 회사 형태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싶으셔서인지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유형을 선호하시는 편이고,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아주 흔하진 않은데 뭔가 특별히 법률사무소를 세우신다거나 하실 때,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을 세우실 때 뭐 구성원의 명수나 유한회사로 가기에는 뭔가 자본금 규모나 인원수에 제한이 있을 때 한명회사 형태로 이제 설립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합자회사는 상법에서도 두고 있지만 이제 주로 많이 세우시는, 요즘에 관심 많으신 펀드들이 이제 합자회사 형태로, 사실 투자합자회사죠. 네, 그런 형태로 설립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도 하시는 경우는 드물게 있겠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회사에 지분 증권이 발행이 되고 그만큼 자본금을 납입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 법령상 정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더 투명하다거나 신뢰가 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많아서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유한회사의 좌수를 할증 발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좀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들이 직접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관에 이제 누가 들어와 있는지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분 양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도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에 맞는 분들이 동업을 할 때 정말 동업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 회사 유형일 수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각 사원들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한명회사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 사원이 업무 집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납입을 출자를 대부분 책임지는 이제 분들은 출자금 한도에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서로 누군가는 업무를 집행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에 필요한 돈을 내는 거다 보니까 이해 상충이나 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라고 알고 계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에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 아이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이 있는데 비밀 계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가 통통 튀시거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제휴 관계를 맺으셔야 될 수도 있고 외부 자문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아이디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지 어딘가에게 도용당할 것은 아닌지 걱정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외부 인력이나 외부 업체, 외부 기관과 비밀유지 계약을 해놓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가 제공한 정보 혹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뭔가 다르게 활용을 했을 때 이런 법률 관계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뭔가 우리가 손해를 입은 것 같은데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기 곤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유지 계약을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게 비밀인지에 대해서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비밀의 범위를 좀 넓게 정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비밀을 표시해서 서로 주고받도록 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 부분은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비밀유지 계약에서는 위약벌을 미리 산정을 해두기도 하거든요. 무언가 위에서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뭐 손해가 이만큼 발생했어라고 입증을 하기 전에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위약벌 얼마를 그 위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따로 정해둘 수 있고, 이제 그게 너무 과다하다면 이제 그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이라면 이제 당연히 위약벌 약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약정을 하고 가시는 게 그래도 1차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아이디어나 노하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유지 계약은 미리 외부와 관계에서 뭔가 정보가 오고 간다거나 함께 협력을 하실 때는 체결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도 아마 좀 샘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걸로라도 활용을 해주시고 그래도 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법무법인에서는 당연히 그런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지분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다가 분쟁에 맞닥뜨리시거나 아니면 동업자 간의 의사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거나 뭔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열 때에도 서로 간에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운영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이사회 소집을 한다거나 주주총회 소집을 할 때 모든 전원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소집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그런 뭐 생략이나 단축 절차를 고려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시면 꼭 그 소집 통지 기간을 지키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시기들이 좀 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늦춰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운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적법 절차 다 지키셔야 되고 그렇지만 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쉬운 방법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굉장히 대규모이거나 상장사여서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회사 운영에 있어서 남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사실 파운더 그 딴지를 거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다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지분 세팅도 좀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서로 방향성이나 업무 스타일도 좀 미리 잘 맞춰보시고 해서 한 배를 타고 가시는 거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사업을 잘 성장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미리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혹은 뭐 다른 법무법인이라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미리 상담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따로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질문 Q&A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